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9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식은 뭐 전체 분석 데이터 표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탑4 경기는 이렇게 4가지 경기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내일 MLB는 총 7가지 경기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가지 경기들 중에 7가지 경기 분석해 왔고, 볼티 보선 먼저 보면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제가 아직 목 상태가 100%는 또 아니라서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 보선 먼저 볼게요. 일단 이 매치업은 보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보선이 이제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야무지게 경기를 잡아오면서 어쨌든 4연전 수입까지 지금 노려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판하는 선발이 크로셰가 등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크로셰 같은 경우에는 156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싱커, 커터, 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줄 수가 있는 자원인데 구위가 일단 좋습니다. 구위가 좋다 보니까 존 안으로 우겨 넣는 공을 던지더라도 웬만하면은 타이밍이 잘 안 맞고 범타가 나오고 있고 삼진 능력도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볼티모어 만나서도 8이닝 동안 무자책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준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가 사실 낮 경기에서 타격감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최근 타격감이 너무 안 좋기는 합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크로셰 같은 에이스급 선수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긴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요. 크로셰가 아무리 못해도 6이닝 이상 뭐 3실점 이하 최소한 퀄스 이상은 찍어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케이드 포비치가 등판을 하는데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 여러가지 레파토리를 보여주는 자원이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번 시즌 이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확실한 위닝샷이 애매하다는 리스크. 그래서 투구수가 기본적으로 많고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아쉽죠. 그리고 보선도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다? 이제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50, 리그 전체 6위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낮 경기에서도 팀 OPS가 0.766, 리그 전체 3위 팀이고요. 뭐 최근 5경기에서도 2할 6푼 5리 팀 타율에다가 그리고 이제 홈런이 또 8방. 뭐 득점 지원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보선이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도 충분히 총력 지원이 가능한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보선이 승리 가져가면서 낮 경기 변수까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형님, 제가 물 좀 자주 마시면서 할게요. 목이 좀 아파가지고. 자, 다음 경기. 휴스턴이랑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콜로라도. 자, 지금 양 팀이 1승씩을 챙겨간 상황에서 위닝 시리즈를 잡기 위한 3차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콜로라도가 선발로 누가 등판을 할 예정이냐면은 하이 프리랜드가 등판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24번의 경기에서 125.1 동안 1.51의 WHP와 5.31의 ERA, 안정감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유형의 투수인데, 이 투수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우타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약했거든요. 이번 시즌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3할 1푼에다가 이번 시즌 피홈런 총 18개인데 우타자 상대로 맞아 나간 피홈런이 지금 17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타자를 만났을 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휴스턴이라는 팀은 또 어떤 팀이다? 이번 시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우타석에서의 밸류를 모두 챙겨가는 팀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페냐부터 코레아, 뭐 알튜베, 워커, 뭐 디아즈 괜찮은 우타 라인들이 정말 많고요. 실제로 이번 시즌 우타석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타석을 소화하고 있는 팀이고, 이번 시즌 우타석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35. 리그 전체 7위. 그래서 사실 우타석에서 계속 나오는 휴턴의 이런 라인업이라든지 우타석에서의 강점을 또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플리랜드의 기대값 자체를 저는 정말 좀 최대한 낮게 잡아주고 싶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최근에 잘 던지긴 하거든요. 8월달 4번의 등판에서 23.2 동안 4자책 1.54의 ERA 되게 잘한 건 맞는데, 다만 이 알렉산더라는 선수 자체가 스토프가 좋은 건 아니고요, 구위가 강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털려 나갈 가능성은 있는 투수라는 점이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휴턴 혼자서도 좀 많은 득점을 가져갈 것 같은데, 콜로라도가 이제 알렉산더에게 꽁꽁 묶이는 그림보다는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은 가능한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거 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게임에 대한 컨디션보다도 알렉산더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조금 더 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9.5 오버에 대한 가능성 봐주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미러키랑 애리조나 볼게요. 미러키, 애리조나.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미러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미러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 맵보다는 호세 퀸타나를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이 퀸타나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크리스 맵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표가 많지는 않은데 144kg짜리 뭐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까지 구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구위라든지 볼끝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이 장타를 꽤나 많이 맞기는 합니다. 장타 억제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러키가 이번 시즌 생각보다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최근 5게임에서 또 홈런이 6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미러키의 최근 타격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크리스맷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높게 잡아주진 않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호세 퀸타나가 등판을 합니다. 147kg짜리 싱커에다가 이제 커브, 그 다음에 체인지업까지 섞어 던지는데, 퀸타나도 이번 시즌 생각보다 이 싱커의 각이 예전만큼은 못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애리조나도 사실 직선 구종의 대부분의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퀸타나 이후에 이 미러키의 불펜이 최근에 이제 이닝 소화도 되게 많았고요.
이제 실점률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는 점, 뭐 맥일부터 시작해서 뭐 코에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어스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예상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애리조나 플랜 아니면은 이제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플랜 8.5 오바 가능성 말씀드려볼게요. 헤로라신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랑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피츠버그. 자, 일단 이 두 팀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많이 달라요. 세인트가 최근에 이제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4패를 추가하는 구간인데 피츠버그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추가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는 내일 경기에서 세인트를 만나서 수입까지 도전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마이크 콜라스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포심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제구 능력이 좋은 선발인데 이번 시즌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홈에서 12번의 등판에서 65.2이닝 동안 27자책, 3.7의 ERA. 피츠버그도 이번 시즌 타선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원정을 떠났을 때, 집을 나왔을 때 원정에서 팀 OPS가 0.61로 리그 전체 29위 수준에다가 낮 경기에서도 좀 약했거든요. 낮 경기에서는 팀 OPS가 0.636 리그 전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마이콜라스가 뜬금없이 되게 잘 던져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열어둘게요. 열어둘 거고, 반면에 지금 피츠버그의 선발은 애쉬 크래프트가 등판합니다. 156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뭐 구속도 되게 빠르고요. 구위도 나쁘지 않고 이번 시즌 기록 자체가 괜찮았거든요. 20경기 나와서 46.2이닝 동안 1.18 WHP와 2.7의 ERA. 그리고 이제 뭐 세인트도 사실 155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조금 부진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세인트도 사실 낮 경기에 대해서 타격감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치업 자체가 뜬금 투수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피츠버그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샘프 시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프 시카고. 자, 홈팀 샘프가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 몇 연승이죠, 샘프가? 4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선발이 로건 웹, 에이스의 등판이라고 한다면 이거 5연승까지 가져가고 싶을 거거든요. 자, 일단은 웨비가 148kg짜리 싱커에다가 뭐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여러가지 구종을 던져주는데 최대 강점은 보더라인 낮게 로우존을 되게 공략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컵스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이제 발사가 자체가 굉장히 또 높은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웹 같은 유형의 투수를 만났을 때 조금 고전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었고요. 내일 경기장이 또 어디다? 오라클 파크. 어떤 구장이죠? 투수에게 굉장히 좀 친절한 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웨비가 가져가는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에 대해서 좀 강점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경기로 보고 있고요. 기대값 자체를 저는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컵스는 이제 좀 비거리에서 손해를 좀 볼 가능성이 꽤나 있죠. 구장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이마나가가 등판합니다. 이제 이마나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19번의 경기에서 110이닝 동안에 0.94의 WHP와 3.03의 ERA. 일단 출루 자체에 대한 억제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피홈런이 조금 많습니다. 이닝 대비했을 때 뜬금포가 조금 많은 편이고, 샘프가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가 않고요. 최근 5경기에서 홈런도 되게 많이 때려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 샘프도 이제 약점이 뭐냐, 자완 상대로 많이 약했습니다. 샘프가 자완 상대 팀 OPS가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0.626이 기록되면서 리그 전체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빠른 템포의 투수전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7.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누가 먼저 뜬금포 쳐내는지 요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팀 선발들이 생각보다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 있는 경기로 보고 있고,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필라랑 이제 애틀란타 보겠습니다. 필라 애틀란타.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애틀란타가 최근에 이제 타격감이 괜찮아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득점씩 가져가면서 시즌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득점을 챙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선에서 되게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동일기간 홈런도 지금 8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필라델피아의 선발이 아론 로라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이번 시즌 안 좋아요. 11경기 나와서 58이닝 동안 1.53의 WHP와 6.52의 ERA.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 로라가 일단 가장 핵심은 커브거든요. 너클 커브가 높은 밸류를 보여줬을 때,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을 때 강점이 있는 선발인데, 이게 좀 밸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위닝샷이었고, 볼시도 많아지고 있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빙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가 괜찮은 팀이거든요. 최근에 타격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거는 로라가 애틀란타의 타선을 버텨내기가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라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낮게 잡아줄게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 불펜도 많이 부진합니다. 이제 클로저로 영입이 된 두란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라부터 시작을 해서 불펜 구간까지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맞서는 애틀란타의 선발은 칼 콴트렐이 등판합니다. 콴트렐도 이제 최근에 흐름이 안 좋죠. 8월달 4번의 경기에 나와서 16.2이닝 동안에 18자책, 9.72의 ERA.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빠따가 조금 부진한다 한들
홈에서는 또 워낙에 또 잘 치는 팀이고요. 이제 시티즌 뱅크 파크라는 이런 특성,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인데 외야로 또 강한 바람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올려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9.5 오바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틀란타의 프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화삭이랑 양키스. 요거는 좀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양팀이 둘 다 타격감이 괜찮습니다. 화삭이 최근 5경기 평균 5.4득점씩을 득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키스가 최근 5경기에서 6.8득점씩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화삭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이 2할 8푼 7리까지 홈런이 또 7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타선 흐름이 고점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지금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고 최근 5경기 2할 7푼 6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이 얘네는 15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데이비스 마틴이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이 빠르고 구위가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타자를 만났을 때 몸쪽 승부가 좀 안 되고 있고요. 몰리는 공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 근데 양키스엔 누가 있다? 뭐 이제 저지라든지 뭐 스탠튼, 뭐 볼피, 우타석에서의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양키스 타선을 막아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게요. 기대값 자체가 조금 낮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양키스의 선발은 윌 워렌이 등판합니다. 워렌도 이제 뭐 151kg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싱커,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얘도 사실 뭐 구속 빠르고 볼끝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존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공들이 밸류가 되게 낮거든요. 변화구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조금 낮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커맨드마저도 흔들리는 경우가 꽤나 많다 보니까 볼지도 심해지고 정타 억제, 장타 억제가 안 되는 모습을 원정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삭도 고점에서 타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워렌에게 묶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팀의 선발들도 많이 부진한 건 맞는데 이 불펜까지 화삭도 뭐 최근 5경기에서 16.2이닝 동안 7.02 양키스도 최근 5경기 17.1이닝 동안 6.75 그래서 이게 양팀의 선발들도 좀 불안하고 불펜도 불안한데 사실 빠따는 또 너무 잘 터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승패 예측보다는 차라리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가입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면 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함께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